유민아 11시 반까지 가야 되니? 40분. 봐봐. 얘들아 집중. 얘들아 그럼 봐봐. 5C3이야. 5C3. 야, 5C3이라는 사고방식은 어떻게 계산하면 되지? 일단 3개의 직위가 있었다라고 생각해. 괜찮아? 근데 나는 뭐 해줘야 되는 거지? 나눗셈 해줘야 해. 어떤 걸 나눗셈 해줘야 되는 거지? 원래 반장, 부반장, 서기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해해? ABC나 ACB, BAC나 BCA, CAB나 CBA 이렇게 몇 가지를 6가지를 한 가지로 생각하고 싶은 거 맞지? 그러면 6가지를 한 가지로 생각하고 싶어? 나누기 6을 좀 구체화되게 쓰면 어떻게 쓸 수 있지? 3 곱하기 직위가 몇 개였기 때문에 2 곱하기 1로 이렇게 갖다 쓸 수 있지 않아? 네. 괜찮아요? 그쵸? 야 그럼 우리 이렇게 한번 볼게. 7C3이 있었어. 그럼 얘는 우리가 어떻게 갖다 쓸 수 있지? 7 곱하기 6 곱하기 5라고 갖다 써. 그런데 나눗셈 해줘야 해. 여전히 몇 개? 3 곱하기 2 곱하기 1을 나눠줘야 되는 거 맞지? 야 그러면 NPR을 팩토리얼로 표시했었잖아 방금. 어떻게 표시했었는데? n 퍼미테이션 r이라고 불리는 얘는 n 팩토리얼을 동그라미 세모로 기억하라고 했고 뭐로 나눴던 거지? n-r 팩으로 나눴었던 거 맞지? 여기까지 이해해? 야 그런 말이야.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야. 어떻게 이 자체를 표현하게 되면 얘가 뭐인 거지? 주황색 박스가 5 퍼미테이션 3인 거지. 그치? 이 주황색 박스를 표현하게 되면 뭐인 거지? 7 퍼미테이션 3인 거지. 괜찮아? 그런데 난 나누지. 직위가 몇 개? 3개를 다 한 가지로 생각하고 싶은 거잖아. 그래서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누는 거 맞지? 그럼 몇 팩으로 나누는 거지? 그럼 얘도 몇 팩으로 나누는 거지? 3팩으로 나누는 거 맞지? 괜찮아? 그럼 우리 이런 거 보자. 어떤 거라고 했으면 8 컴비네이션 2라고 불리는 것은 어떻게 가면 돼? 8 곱하기 7이라고 불리는 이 녀석을 맞아? 반장 부반장 2개밖에 없으니까 2 곱하기 1로 나누면 되는 거 맞지? 그럼 나는 얘를 이렇게 말하면 되겠네. 8 곱하기 7이라고 불리는 건 뭐라고 말하면 돼? 8 퍼미테이션 2를 몇 팩으로 나눈다고? 2팩으로 나누네. 그치? 야 그럼 봐봐. 너 n 컴비네이션 r이라고 불리는 NCR을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야. NPR을 뭐로 나누는 거지? 직위가 r개니까 맞아? 몇 개? r 팩토리얼로 나누면 되지. 여기까지 괜찮아? 그런데 NPR이라는 걸 다시 한번 갖다 써봐. NPR이라는 걸 정의에 입각해서 갖다 쓰면 어떻게 되는 거야? N 팩토리얼을 괜찮아? 뭐로 나눈다고? N 마이너스 R팩으로 나눈다. 이게 바로 NPR이죠. 그것을 뭐로 나누는 거예요? 다시 R팩으로 나누는 거네. 여기까지 괜찮아? 이해해? 할 수 있겠어요? 이게 정의예요. NCR은 뭐라고? N팩을 뭐로 나눈다? N-R팩 무슨 팩? R팩. 그때 동그라미 세모 구조도 기억해 주세요. 동그라미 C 세모는 동그라미 팩토리얼을 동그라미 마이너스 세모 팩토리얼 그리고 나서 다시 뭐? 세모 팩토리얼로 나눈다. 괜찮습니까? 이 구조를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세요. 괜찮습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거 봐봐. NCR이라고 불리는 것은 결국은 NPR을 뭘로 나눈다고? R 팩토리얼로 나눈다고. 괜찮습니까? 근데 내가 양변 R팩을 곱해보세요. 양변 R팩을 곱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됩니까? 라고 했을 때 NPR이라고 불리는 건 양변 R팩을 곱하는 거야. 그럼 난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 NCR 곱하기 무슨 팩이다? R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맞지? 별표 365개. 우리는 이제부터 이렇게 행동 영역을 잡자. 어떻게 행동 영역을 잡고 싶냐라고 했을 때 NPR이라고 불리는 것은 무슨 개념이었던 거야? 순서
순서쌍의 개념이었고 NCR에 대한 개념은 어떤 개념이었던 거지? 비순서쌍의 개념이었던 거 맞지? 괜찮아? 근데 이제부터 NPR이라고 불리는 건 이렇게 기억하는 거야. 일단 NCR의 정의라고 불리는 것은 서로 다른 N개에서 몇 개를 뽑는다는 개념이지 R개. 근데 이때는 순서의 개념이 있어 없어? 없는 비순서쌍의 상태인 거 맞지? 그래서 NPR이라고 불리는 얘를 이제부터 이렇게 기억해. NPR은 NCR을 선생님은 대상 선택이라고 하고 싶어. 일단 대상을 선택하는 거야. 괜찮아? 일단 NPR이라고 불리는 건 뭐라고? 대상을 선택하는 거야. 괜찮아? 대상을 선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R팩이라고 불리는 것 자체가 뭐인 거지? 열에 대한 개념이야.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OP3이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서로 다른 5명 중에서 3명을 뽑는데 그거에 맞는 직위를 준다는 개념이야. 반장, 부반장, 서기 이렇게. 맞아? 그럼 일단 나는 5명 중에서 몇 명을 뽑아버려? 3명을 뽑는 거야. 괜찮아? 5명 중에서 몇 명을 뽑는 거라고? 3명. 맞아? 그럼 지금 현재까지 5명에서 3명을 뽑은 상태이기 때문에 얘네는 직위의 개념이 있어 없어? 아직 없지. 맞아? 직위가 몇 개 있는 거지? 지금 3개의 직위를 줘야 해. 맞아? 걔를 뭐 한다는 거지? 배열한다라는 거야. 3팩토리알로.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래서 NPR이라고 불리는 건 기억하기로 어떻게 기억하는 거라고? 대상을 선택해 놓고, 맞아? 순서의 개념, 즉 직이라는 개념이 존재해. 구분이 가야 해. 라고 한다면 그때 뭐 해준다는 거지? 배열을 해준다. 괜찮습니까? 요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아요? 네.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잠시 찍어주시면서 6번째 주제로 가보려고 해요. 시작해도 될까요? 네. 잠시 6번째 개념을 설명하기 전에 우리가 기납법이라는 걸 배웠는데 반드시 수능 문제에서는 증명 문제라고 불리는 기납법 문제가 보통 4점짜리로 한 문항이 출제가 되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한 문항이 반드시 수능에서 증명 문제도 4점짜리가 출제되는데 이게 3년 전까지는 어느 파트가 지배했었냐라고 했을 때 기납법을 배우는 파트 자체가 수열에서 처음 배우는 거라서 이전 교과 과정에서는 여러분은 아직 수열이라는 걸 배운 적은 없지만 기납법이라는 증명을 수열에서 배우기 때문에 수열이라는 파트에서 출제가 되었는데 요즘 기조가 바뀌어서 3년 전부터 확률과 통계라는 부분에서 여러분들 수능 때를 감히 예측할 수는 없지만 수열이라는 이 파트의 기납법 문제가 대한민국을 7년 정도를 지배하셨었는데 요즘 흐름이 바뀌어서 확률과 통계에서 출제가 됩니다. 괜찮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증명 과정을 단순히 공식으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 공식이 주는 의미가 무엇이고 어떻게 실생활에서 해석될 수 있는지를 배워야 해. 괜찮아? 여기에 맞게끔 선생님이 모든 공식들을 그리고 여기서 나왔을 때 우리 평가원 시험이라고 불리는 교수님 시험에서 3번 이상 등장한 공식은 졸라 많이 등장한 거야. 괜찮아? 수능 역사상 어떤 공식이 3번 이상 나왔다라는 건 되게 많이 등장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랬을 때 이 공식들을 정확한 의미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가를 선생님이 다양하게 실생활과 연결시켜서 증명을 해드릴 테니 여러분들이 이 증명 과정에 대한 아이디어도 똑바로 필기하고 개념 노트에 정리하길 바래. 괜찮아? 6번째, 먼저 공식을 알려드리는데 첫 번째 증명 과정은 정의로부터 먼저 증명할 거야. by 정의.
MPR이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우리가 알다시피 M팩토리알이라고 불리는 것을 M-R팩으로 나눈다 동그라미 세모 구조로 기억해야 되고, NCR이라고 불리는 건 MPR이라고 불리는 것 자체를 R팩으로 나누는 거기 때문에 다시 MPR을 팩토리알로 구성하게 되면 M팩을 M-R팩으로 나누는 것을 다시 무슨 팩으로 나눈다? R팩으로 나눈다는 거야. 그러면 어떤 공식을 처음 하나 배울 거냐면 NCR이라고 불리는 것은 NCN-R가 같다는 거, 얘에 대한 증명을 할게. 얘에 대한 증명은 바이 정의로서 한다. 바이 정의. 자변을 주목해봐. 자변이라고 불리는 것 자체는 어떻게 돼? 라고 물으신다면 자변이라고 불리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지? n 팩토리알을 뭘로 나누는 거야? n-r 팩토리알. 그리고 바로 이게 r팩이 되는 건데, 구조 볼게. 내가 동그라미 나를 세모라고 한다면 동그라미 팩토리알을 동그라미 마이너스 세모, 세모 팩토리알로 나누는 게 구조지. 근데 우변 볼게. 우변에서는 마찬가지로 내가 너를 동그라미라고 부를 거야, 내가 너를 세모라고 부를 거야. 그럼 여기 오는 것은 동그라미 팩토리알, 그리고 나서 동그라미 마이너스 세모 팩토리알, 그리고 세모 팩토리알 갖다 쓰면 되는 거 맞지? 그럼 우변 구조 볼게. 동그라미는 똑같네. 그래서 n팩이라고 갖다 쓰면 되는 거 맞지? 여기 n에서 n-r을 빼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마이너 플러스가 돼서 여기는 무슨 팩? r팩이 되고, 그리고 나서 세모 그대로 갖다 써봐. 그럼 뭐가 되는 거지? n-r 팩토리알이 되는 거 맞지? 좌변과 우변은 정의에 의하면 정확하게 뭐 되는 상태야? 일치하는 상태야. 괜찮습니까? 그러면서 증명이 끝나. 근데 더 중요한 건 이거야. 이 공식이 가지는 기능이 뭡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O 콤비네이션, 결국 E라고 불리는 것은 N 그대로 똑같이 갖다 쓰고 O라고 갖다 쓰고 콤비네이션, 맞아? 5에서 못 뺀 거랑 똑같다는 거야. R 뺀 거, 즉 5에서 2 뺀 거랑 똑같은 거니까 OC 뭐 나는 거지? 3과 똑같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O 콤비네이션이 E는 뭐랑 똑같다고? O 콤비네이션 3과 똑같다고 증명한 거 맞지? 그렇지? 근데 기억은 이렇게 하는 거야. 어떻게 기억하는 거냐? 이렇게 기억하는 게 바른 공부야. 모든 공식은 모든 실생활과 연결시켜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돼. 공부 스타일이 바뀌었어. 왜 공부 스타일이 바뀐 거지? 3년 전부터 확률과 통계 파트에서 4점이면 대학을 바꿔, 등급을 바꾸고. 괜찮아? 이 문제가 이렇게 출제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모든 공식을 이제부터 증명 과정 또한 열심히 공부해야지만 모의고사에서 맞출 수가 있어. 저 한 문제를. 괜찮습니까? 그래서 공부 스타일은 이렇게 가는 거지. 볼게. 어떻게 가는 거냐면 O 콤비네이션이라고 불리는 것은 정의에 의하면 서로 다른 5명 중에서 몇 명을 뽑는다는 거지? 2명을 뽑는 건데, 그때 반장 부반장 이런 게 있어 없어? 없지. 야, 그럼 나는 이렇게 말할게. 이 사항은 5명 중 임원 몇 명을 뽑는 거야? 2명 뽑는다야. 근데 이 결과는 노란색으로 쓰는 OC3과 똑같대. 그럼 어떻게 기억하면 되는 거냐면 이렇게 기억하면 되는 거야. 5명 중 임원 하지 않을 학생 몇 명을 뽑는 방법? 3명을 뽑는다. 이 경우랑 똑같다라는 거지. 경우를 찾는 건 마치 이런 느낌이지. 내가 친구 5명이 있는데 나랑 오늘 영화 보러 갈 친구 몇 명을 선택하는 방법은? 2명을 선택하는 방법은? 예. 나랑 오늘 영화 보러 갈 몇 명? 2명을 선택하는 방법은? 예. 그 경우의 수는 내가 오늘 나랑 영화 보러 가지 않을 몇 명? 3명의 친구를 선택하는 방법과 당연히 뭐 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일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뭔 소리인지 지금 이해해? 마치 이런 느낌이지. 4시1이라고 불리는 게 4시3과 같은 이유는, 사실 나랑 오늘 4명 중에서 영화 보러 갈 친구 1명을 뽑는 경우는 A, B, C, D 이렇게 몇 가지가 있지만 4가지가 있지만, 맞아? 얘네가 된다는 건 A랑 영화를 보러 간다는 건 누구랑 보러 가지 않는다는 거지? B, C, D랑 보러 가지 않고, 맞아? B랑 영화를 보러 가는 방법은 A, C, D랑 보지 않고 C랑 영화를 보게 되면 A, B, D랑 보지 않는 거고, D랑 영화를 보게 되면 A, B, C랑 보지 않는 경우니 이해해? 결국 나랑 4명 중 1명을 선택한다는 건 나랑 오늘 영화 보러 가지 않을 몇 명을 선택하는 방법과 똑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지. 3명을 선택하는 방법과 똑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해하시죠? 네, 오늘은 1교시가 이렇게 끝나고 첫 번째 수업 시간이 이번 주 주말 토요일 일요일에 확률에 집중해서 여러분들 개념 강의를 하고 일요일날 이제 선생님이 찍어놨던